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지은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며 카페로 뛰어 들어갔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창가에 앉아있는 민지에게 멎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지은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25살,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녀는 늘 완벽한 딸, 완벽한 직원으로 살아왔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숨겨온 비밀을 안고 있었다. 바로 여성에 대한 끌림이었다. 민지는 24살, 대학생으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소녀였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활기찬 에너지가 지은을 사로잡았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난 인연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고 민지도 지은의 조용한 매력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지은의 집안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재혼한 새엄마와 함께 지은을 완벽한 가족의 일부로 여기며 그녀의 미래를 결혼과 자녀 중심으로 설계해 놓았다. 새엄마는 표면적으로 지은을 내 딸이라 부르며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지은의 독립성을 경계했다. 지은은 민지와의 만남을 숨기며 살았지만 점점 그 감정이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지은은 민지와 함께한 밤을 떠올리며 일기를 썼다. 민지와 함께라면 이 세상이 조금 덜 무서울 것 같아. 하지만 이 감정을 가족에게 털어놓을 용기는 없었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지은처럼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지은은 출근길에 뉴스를 보았다. 최근에 동성결혼 법안이 또다시 부결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의 가슴이 아팠다. 민지는 지은에게 우리 그냥 솔직하게 살아보자고 말했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만약 가족이 알면? 직장에서 알면? 지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새엄마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며 일기를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새엄마는 그 일기를 읽고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지은의 컴퓨터에서 민지와의 메시지를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두 사람은 주말에 몰래 데이트를 즐겼다. 한강공원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게 잘못된 건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녀는 밤마다 자책했다. 민지는 그런 지은을 안아주며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선을 제안했다. 좋은 남자 소개할게. 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절망했다. 새엄마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지은의 비밀을 이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이 민지와의 관계를 끊도록 유도하려 했다. 어느 날 새엄마는 지은의 방에서 커밍아웃 편지를 발견했다. 지은이 가족에게 보내려고 쓴 편지였다. 새엄마는 그 편지를 읽고 지은의 미래를 망칠까 봐 두려워하며 몰래 지워버렸다. 이건 가족을 위한 선택이야. 새엄마는 자신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지은의 삶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편지가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직 모르고 있었다. 민지와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두 사람은 점점 더 서로에게 의지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지만 그 조건으로 안정된 가정을 강조하는 상사의 말을 듣고 불안해졌다. 결혼 안 할 거야? 동료들의 물음이 날카로웠다.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민지는 대학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털어놓았지만 일부 친구들은 멀어졌다. 그게 왜? 민지는 상처받았지만 지은에게는 강한 척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외부 압력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새엄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새엄마가 자신의 휴대폰을 만진 흔적이 있었다. 엄마, 왜 그래? 지은이 물었지만 새엄마는 걱정돼서 라고만 대답했다. 실제로 새엄마는 지은의 메시지를 복사해 두었다. 그녀는 이 정보를 이용해 지은을 통제하려 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새엄마의 말을 듣고 지은에게 더 엄격해졌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 없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지와의 관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결국 지은은 민지에게 조금 거리를 두자고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내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 두 사람의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새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게 지은을 위한 길이야. 하지만 지은의 고통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녀는 밤에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사랑해. 민지는 답장했다. 나도. 그러나 이 관계의 미래는 불투명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더 위험해 보였다. 지은은 결심했다. 내가 변해야 해.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지은의 결심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민지와 거리를 두려 했지만 민지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게 흔들렸다. 지은아, 나 아파. 민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다. 지은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지는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병실에서 민지를 안으며 지은은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새엄마가 병원에 나타난 것이다. 지은아, 친구가 아프다고? 걱정돼서 왔어. 새엄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민지와 지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지은은 새엄마를 피하려 했지만 새엄마는 민지의 병실을 방문하며 대화를 유도했다. 민지 씨, 지은이와 어떻게 알게 됐어? 민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퇴원 후 지은과 민지는 더 가까워졌다. 사고는 두 사람의 유대를 강화했다. 하지만 지은의 가족 압력은 여전했다. 아버지는 지은에게 결혼 준비를 해라고 압박했다. 새엄마는 뒤에서 지은의 행동을 감시했다. 그녀는 지은의 커밍아웃 편지를 지운 후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지은의 컴퓨터에 키로거를 설치해 메시지를 확인했다. 이 관계를 끝내야 해. 새엄마는 생각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동료의 결혼 소식을 들으며 자괴감에 빠졌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녀는 민지와의 미래를 꿈꿨지만 사회의 벽이 높았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조차 두려웠다. 민지는 지은에게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새엄마의 개입이 본격화되었다. 새엄마는 지은의 아버지에게 지은이 이상한 친구와 사귄다고 흘렸다.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지은은 집안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꼈다. 어느 날 지은은 새엄마와 마주쳤다. 엄마, 내 방 왜 만지셨어요? 새엄마는 부정했지만 지은은 확신했다. 갈등이 고조되었다. 민지는 지은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가족에게 말해보자고 제안했다. 지은은 거부했다. 그럴 수 없어.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지은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사랑 vs 가족, 뭐가 더 중요할까? 그녀는 밤마다 고민했다. 새엄마는 지은의 메시지를 이용해 민지에게 연락했다. 지은과 멀어져라. 민지는 충격받았지만 지은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민지는 지은을 더 지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 비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위협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상사의 압박을 받았다. 개인 생활이 안정돼야 일도 잘 돼. 지은은 승진을 포기할까 고민했다. 민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 중이었지만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에 불안했다. 면접에서 물어보면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논의했다. 하지만 새엄마의 음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컴퓨터에서 이상한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새엄마를 추궁했다. 새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라고 변명했지만 지은은 분노했다. 내 사생활을 왜 침해해? 가족 내 갈등이 폭발했다. 아버지는 이 소란을 듣고 개입했다.
무슨 일이야?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을까 망설였다. 결국 그녀는 민지에게 달려갔다. 도와줘.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하지만 새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아버지에게 민지와의 관계를 암시했다. 아버지는 충격받았지만 믿지 않았다. 그럴 리 없어. 그러나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지은은 이 압박 속에서 우울증에 빠졌다. 민지는 지은을 돌보며 내가 소중해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강해졌지만 외부 위협은 커졌다. 지은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커밍아웃할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새엄마의 배신은 지은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왜 나를 통제하려 해? 지은은 새엄마와 대면했다. 새엄마는 가족을 지키려 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게 사랑인가? 라고 반박했다. 이 대화는 가족의 균열을 드러냈다. 민지는 지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함께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동료의 비아냥을 들었다. 여자끼리 너무 친한 거 아니야? 그녀는 참았지만 상처받았다. 민지도 친구들의 배신을 경험했다. 너 미쳤어? 일부 친구들이 말했다. 두 사람의 고립감이 커졌다. 지은은 결국 커밍아웃 편지를 다시 썼다. 이번에는 새엄마가 모르게 숨겼다. 이제 때가 됐어. 그녀의 결심은 고조되었다. 커밍아웃 편지를 손에 쥔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앉아봐. 그의 표정이 심각했다. 새엄마가 모든 걸 털어놓은 모양이었다. 지은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민지와의 관계가 뭐야? 아버지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새엄마는 옆에서 지은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엄마가 내 편지를 지웠어요. 새엄마는 시인했다. 내 미래를 위해 가족회의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충격받아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저는 민지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이는 그녀의 첫 커밍아웃이었다. 아버지는 부정했다.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새엄마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라고 덧붙였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사랑은 병이 아니에요. 이 대치로 가족은 분열되었다. 지은은 집을 나와 민지에게 갔다. 민지는 지은을 안으며 잘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아팠다. 가족을 잃었어. 민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위로했다. 그러나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은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상사는 지은을 불러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승진 기회를 잃을까 두려웠다. 민지도 취업 면접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가족 구성은 이라는 질문에 솔직히 대답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사회의 정형화된 기대에 부딪혔다. 지은은 온라인에서 지원 그룹을 찾았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모인 커뮤니티였다. 그곳에서 지은은 위안을 얻었다. 너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새엄마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돌아와. 용서할게. 하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엄마의 용서가 필요 없어요. 이 배신은 지은의 성장의 촉매가 되었다. 민지와 지은은 함께 새 삶을 계획했다. 서울을 떠날까?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컸다. 지은은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했다. 아버지는 지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지만 받아들였다. 독립할게요. 민지는 지은을 지지하며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여자 둘이 사네. 수군거림이 들렸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다.
민지는 지은을 돌보며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의 가족도 문제를 알게 되었다. 민지의 어머니는 그런 관계 끊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엄마, 이해해줘 라고 애원했다. 가족 간의 대립이 고조되었다. 지은은 이 상황에서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가족을 포기하는 게 옳을까? 그녀는 밤마다 자책했다. 새엄마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지은에게 사과 편지를 썼다. 하지만 지은은 받지 않았다. 이미 늦었어. 이 반성은 새엄마의 내적 변화를 가져왔다. 아버지는 지은의 선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내 딸이 왜? 그는 지은을 설득하려 애썼다. 지은은 아빠, 저를 인정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감정적이었다. 민지는 지은의 곁에서 버텼다. 두 사람의 관계는 시련 속에서 강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은 여전했다. 지은은 데모에 참여했다. 동성애 권리 운동이었다. 그곳에서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이게 나야. 민지도 함께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위험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이미지가 안 좋아. 지은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민지는 졸업 후 프리랜서로 일했다. 두 사람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 새엄마는 지은의 아버지를 설득했다. 지은을 받아들이자. 아버지는 망설였지만 서서히 변했다. 지은은 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빠가 연락했어. 민지는 기뻐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지은의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그녀는 민지와 함께한 삶을 돌아보았다.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대가는 컸다. 사회의 변화가 필요했다. 지은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 이 반응은 지은을 격려했다. 민지도 함께 글을 썼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지은의 블로그는 점점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공감했다. 하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비정상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나의 싸움. 민지는 지은을 지지하며 함께라면 이겨라고 말했다. 가족의 변화도 서서히 일어났다. 아버지는 지은을 만나자고 했다. 얘기 좀 하자. 지은은 긴장하며 만났다. 아버지는 내 선택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어 라고 말했다. 새엄마는 미안해 라고 사과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하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다. 지은은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이 만남은 희망을 주었다. 직장 문제는 여전했다. 지은은 새 직장을 구했지만 낮은 급여였다. 민지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 성적 지향 때문에 의심이 들었다. 두 사람은 경제적 압박 속에서 버텼다. 사회의 정형화된 기준이 그들을 옥죄었다. 지은은 운동단체에 참여했다. 권리를 위해 민지도 함께했다. 두 사람은 데모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은 평등하다. 이 활동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하지만 위험도 따랐다. 반대 시위자들이 공격했다. 지은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민지는 분노했다. 왜 우리를 미워해?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결의를 강화했다. 가족은 이 소식을 듣고 걱정했다. 아버지는 위험하지 마 라고 말했다. 지은은 변화를 위해 필요해 라고 대답했다. 새엄마는 지은의 용기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이 말은 지은을 감동시켰다. 민지의 가족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민지야, 행복하니? 라고 물었다. 민지는 네 라고 대답했다. 이 변화는 느렸지만 의미 있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깊어졌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했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영원히 함께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압박이 기다렸다. 지은은 블로그로 인해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이야기 나눠줄래? 그녀는 수락했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지자와 반대자가 충돌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민지가 곁에 있었다. 내가 있어 다행이야.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가 지지를 보냈다. 용기 내 댓글들이 늘었다. 지은은 이 변화에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덕적 딜레마가 있었다. 가족을 아프게 한 게 옳았을까? 그녀는 자책했다. 새엄마는 지은에게 내 선택을 존중해 라고 말했다. 이 말은 화해의 신호였다. 아버지도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덧붙였다. 지은은 가족과 재회했다. 저녁 식사에서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민지도 초대되었다. 민지 씨, 환영해. 새엄마의 말에 민지는 미소 지었다. 이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사회의 변화는 더디었다. 지은은 직장에서 여전히 차별을 느꼈다. 승진이 안 돼, 민지도 비슷했다. 두 사람은 함께 이겨내기로 했다. 지은의 블로그는 책으로 출간 제안을 받았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그녀는 수락했다. 이 과정에서 지은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어. 민지는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이겼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가족의 상처, 사회의 비난, 개인적 고통. 지은은 이 모든 걸 통해 성장했다. 이게 나의 길,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새로운 결단을 내렸다. 더 큰 변화를 위해 싸울게. 지은의 책이 출간되었다. 제목은 숨겨진 사랑이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인터뷰가 쏟아졌다. 지은은 TV에 출연해 동성애는 정상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반대 시위도 일어났다. 지은은 위협 편지를 받았다. 조심해, 민지는 걱정했다. 그만해, 하지만 지은은 멈출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이 선택은 두 사람의 관계를 시험했다. 민지는 내가 위험하면 나도 아파 라고 말했다. 지은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안심시켰다. 가족은 지은의 활동을 지지했다. 아버지는 내가 오라 라고 말했다. 새엄마는 미안했어 라고 다시 사과했다. 이 화해는 완전했다. 지은은 가족과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더디었다. 법안은 여전히 부결되었다. 지은은 운동을 이어갔다. 평등을 위해 민지도 함께했다. 두 사람은 커플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경제적 안정도 찾아왔다. 지은은 새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내 능력이 중요해. 민지는 창업했다. 두 사람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밤에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배신,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지나갔어.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했다. 지은은 책 후속편을 썼다.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젊은 세대가 앞장섰다. 지은은 이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 내 선택이 옳았어.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있었다. 동성애는 도덕적으로 잘못인가? 지은은 이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삶은 증명이었다. 사랑은 경계를 초월한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한 삶을 즐겼다. 영원히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물었다.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